네,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 톡톡톡 10번째 마지막 시간 이렇게 돌아왔고요. 네, 오늘은 강연은 없습니다. 강연 없고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끼리 소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5번째 참가가 되겠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도 그런 강연이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또 다양한 분야의 그런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뵙고 얘기도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돌아보는 시간, 어떤 걸 느끼셨는지 그냥 생각 나누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기본 식순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김무숙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식순에 따라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계신 대로 오시면은 영상이 깍깍하게 담길 겁니다. 여기 서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10번 수업에 10번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감회가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이 팟캐스트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정욱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영준 학생 10번 동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마무리를 잘해주어서 고맙고요. 네. 그다음 이 행복한 인생학교 회원들 아는 사람 막 이렇게 여기 데리고 온다고 너무 애쓰셨는데 다들 수고 많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양성평등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수업을 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이 취지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변하니까 여성들 인력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 인력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니 결국 육아 가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 협력해서 같이 하라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양성평등이라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건 정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양성평등은 존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평생을 예를 들면 전업주부로 살았을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살은 거에 대한 존중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아, 가사 그리고 앞에 남성들은 또 바깥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같이 돈을 버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 바로 양성평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깔리지 않으면 이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마지막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막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선생님은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 중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이 사막에 빠진 것처럼 힘들대요. 근데 그때는 귀에도 모래가 들어오고 눈에도 모래가 들어오고 입에도 모래가 들어오고 온몸이 모래 구덩이이고 한 발을 내디디면 푹푹푹푹 사막 모래 속으로 빠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을 콕 찍어서 잘 아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막을 건너는 법, 지혜로서 사막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그러면 그 사막에 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그 바람을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래 구덩이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귀에 모래도 털어내고 숨도 쉬고 그럴 때는 숨을 뱉어야 되죠. 그래서 숨을 뱉고 기다릴 줄 알고 또 모래 바람이 잦아지면 또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 다 알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뭘 했냐면 그러면 이 모래바람이 끝인가요?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래 사막을 지나고 그 다음에 통과해야 될 게 또 눈물의 폭포를 지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무문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파도도 타야 됩니다. 여러 단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럼 이게 다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게 다일 것 같으면 인생이 너무 짧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옥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에 자기가 무엇이 행복인 줄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를 건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여러 관문들을 거치고 진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우리가 행복을 마음으로 느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허용해주는 훈련은 우리가 안 해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전부 다 오른손을 딱 드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 심장에 여기 딱 갖다 대보세요. 심장 뛰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하고 한 번씩 해볼 건데 자기 허용에 대한 훈련이 가야지 정말 행복해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다 오른손을 왼쪽 심장에 대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입으로 발화를 하면서 한번 3번씩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자기 치유의 힘을 기르고 자기를 허락해주는 그런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찮지 않을 때 남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려준 방법대로 심장에 손을 대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시 낭송에 들어갈 건데 우리 회원분께서 또 마지막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향의 산을 읽고 살다 보면 까닭도 없이 서러워질 때가 있다. 이럴 땐 고향 하늘이 그리워진다. 가슴에 별을 심어주던 하늘, 그 하늘 아래서 소를 먹이던 소년. 살아가다가 아버님이 그리워지면 아버님 발자취가 스며있는 고향 뒷동산을 찾아 뜸북새 소리에 마음 부비었는데 내 유년이 살찌고 내 영혼이 삶의 걸음을 익힌 뒷동산. 여기엔 오늘도 아버님이 밀짚 모자를 쓰시고 허리를 일으켜 얼굴에 땀을 식히시며 초여름 연한 만개잎으로 채경을 불고 계신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흐르고 바람이 불어 모두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린 지금 흰 구름만 걸려있는 나의 옛 동산. 푸름은 더 부풀어 저려오는 서름 위에 내 자라온 발자취가 떠내려간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방언으로 떠내려간다. 법산 김용태. 자, 이렇게 또 멋진 시를 한 수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시였는데 또 역시나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마지막에 앞서가지고 소감 나누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또 드릴 텐데요. 저희가 존중의 길로 함께 가는 팟캐스트 2022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존중의 길로 가면은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존중의 길을 통해서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대수님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10번의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을 그려한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눈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소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해서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습관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하늘과 바람 아래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도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에 빗장이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한대수님의 행복의 나라 노래를 같이 불러봤는데요.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길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번 동안 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도 좋고, 기억에 남는 문구도 좋고,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느낀 점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같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따로 제가 저는 4번 참석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식순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특강 4번을 먼저 돌아볼까요? 그럼 한 분 한 분 그냥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1번 타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이제 먼저 좀 생각이 정리되신 선생님께서 네,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은 듣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선생님의 소감을 종합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용기 내신 분께도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나가다가 보다가 하는 하찮은 행사라도 그 뒤에는 준비하는 사람의 고민과 땀이 많이 서려 있다는 것을 이번에 옆에서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길거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사 브로셔를 받게 되는데 제가 아무 몰지각하게 바로 쓰레기통에 쳐넣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명사 특강을 4번을 들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3번을 들었거든요. 수업을 듣고 녹취를 듣고 팟캐스트를 듣고, 그래서 3번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점은, 일단 뭐 대표님께서 제가 만나기 어려운 대단하신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 4번의 다 공통점이 목표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3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참 이게 영역이 좁게 좀 폐쇄적으로 많이 살아오는 스타일이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20대부터 뭐 60대까지 많은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진솔한 뭐 삶의 얘기 이런 걸 들여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살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저도 이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대표님이 서두에 하신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시리즈 1탄부터 7탄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1탄부터 7탄까지 정리를 해서 제 메일에 남겨뒀습니다. 저장을 해서. 그걸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길에 들어선 것도 있고 전혀 들어서지 못한 길도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별로 표현을 하는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내가 뭐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참지 말고 표현은 하는데 좀 그걸 좀 좋은 방법으로 좀 더 다 공감하고 좀 더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앞으로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니 너무 잘한다. 내 어째? 제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네. 선생님도 알다시피 네네. 그 부산 시민대학에서 소통 네. 이론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을 완주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네. 그 좋은 소통 이론을 우리 회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소포트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제일 처음 하는 게 제일 낫죠. 하시고 보니까. 네, 지금 뒷분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에서 지금 다 좋은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예. 근데 또 하다 보면 할 말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첫 말씀 되게 잘 열어주셨고요. 총평 해가지고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뒷분들은 뭐 특정 한 차시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마이크 드신 두 번째 선생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한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 양성평등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반응은 어렵다, 싫다, 골치 아프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한 말은, 엄마, 이 세상이 지금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는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뒤떨어진 양성평등이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한테는 이 이야기를 하거나 오히려 60대, 70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남녀평등도 안 되는데 무슨 양성평등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대마다 그 세대가 겪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저 혼자 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양성평등이란 성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이번 제가 10번을 거치면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간에 겪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남녀 평등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완전한 이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거기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는 게 아까 앞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양성평등에서 존중의 길로라는 그 문구 안에 존중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소통해서 존중으로 가느냐라는 게 결론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부터 알고 나 자신과 소통하고 또 비워내야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번을 통해서 결국은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더 소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두 번째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무엇보다 전 되게 좋게 들은 게 그 완벽한 이해는 없다. 네, 그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사회인 것 같은데, 사실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표현 저는 잘 안 써요. 왜냐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한 방울 안 섞인 남끼리 어찌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그 소통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다고,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신 게 굉장히 저는 엄청난 공부가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고 한번 여쭤볼 텐데 바로 뒤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가만히 이 앞에 스크린을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싹 보이네요. 그래서 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잊어먹기 전에 얘기하려고 마이크를 빨리 달라 했습니다. 저는 양성평등 요번에 했던 그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저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다면, 지난 행복한 인생 학교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2019년 보니까 행복한 인생 학교 영화 세상과 소통하다, 영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여서 얘기하는 거였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웠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여성 세상과 소통하다 행복한 시네마 클래스, 이것도 역시 영화와 그 다음에 여성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책을 만들었었는데,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든다는 게 약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저 때도 굉장히 재미있게 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021년에는 부산 여성 박완서 작가를 만나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박완서 작가를 굉장히 했었기 때문에 박완서님의 책을 전체 다 한번 7권을 완독을 해본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도 있었고,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202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10번의 강연을 한다라고 대표님이 얘기를 하면서 청사진을 쫙 펼쳐놓는데, 이거는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에 3년 동안 했던 숙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숙제는 굉장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무사히 10번의 숙제를 마치게 되었고 10번의 숙제를 마치고 나니까 1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또 느낀 게 뭐였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니까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2022년 숙제를 다 하고 나니까 2022년이라고 하는 제 인생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힘을 내주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 같이 칭찬의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복한 인생학교에 4년을 이렇게 총망라를 내주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4년의 시간 동안 단계별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사실 저런 모임하고 이렇게 또 특강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한다는 게 절대로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도 많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매달보다 더 자주죠. 이렇게 뭔가 판을 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고 또 그 살아가는 시선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당장 맨 앞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런 홍보물을 봐도 이제 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총 정리해가지고 다 잘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네 만나보면 되겠죠. 전 사실 제가 하기 직전까지 정전이 되라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의 힘이 좀 모자라 가지고 저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살짝 무슨 말을 할까 세명할 동안에 머리를 정리하려는데 정말 정리가 안 되고요. 그냥 되는 대로 해볼게요. 그냥 제가 생각이 금방 떠올랐는데 제일 첫 시간에 어떤 20대 그 여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왜 양성평등인가요? 이 세상에는 성이 2개밖에 없나요? 이런 말을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난 그나마 양성이라는 거에 매여 있었구나. 그래도 평등이라고 나름 이런 강의를 하러 이런데 이제 한몫 끼어서 숟가락 얹어서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니 요즘 아이들은 참 다르다 하면서 저의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 자라왔던 환경은 어디 감히 여성 평등을 논하나 그런 시대에 살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대학교 때 4학년 때 여성학이라는 단어를 봤고요. 그때 이제 여성학 책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여성에 대한 권리 인권이라면 너무 대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이었는데 또 모르고 살고 있다가 여기 이제 김문숙 대표님 덕분에 살짝 여기 이제 숟가락 얹어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사고가 엄청 많이 변했고요.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제가 따라가야 할 길이 멀고 멉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시간 잠시만요. 자, 이렇게 첫 시간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양성평등이지만 또 양으로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우리 대표님한테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발 맞춰서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정원정 명진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다 같이 발 맞춰서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부산시 뭐 양성평등 대회나 구의 양성평등 대회나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 양성평등 이 교육만큼 알차고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양성평등의 뭐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좀 이 세세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알차고 좋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명사 특강도 참 배울 점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과연 뭘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이런 말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나도 이제 좀 얻어들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행복한 인생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남으셨습니다. 네, 이제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게. 예, 혹시 뭐 가위바위보를 하신다거나, 예, 제일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네. 제가 먼저. 예, 약간 근데 뭔가 또 논외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앉은 순서대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사히 10회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사업을 마치게 돼서 여러 도반님들이며 우리 김윤숙 대표님 너무 수고하셨고 무사히 잘 끝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통화하다가 엄마 오늘 어디가? 그러길래 오늘 우리 사업 10회 마지막이다 하면서 끝났다 이러고 통화했는데 저한테 엄마 정말 그래 정말 야 이게 사업이 그렇게 길게 하냐면서 대단하다고 고생했다고 저희 딸을 이 사업에 한 2번 데리고 와서 참여시킨 것도 엄마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게 됐을 것이고 저는 가장 뿌듯한 건 저희 남편이 이 사업에 2번 왔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을 입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늘 집에서 몇 번 전해도 잘 이 인식의 변화를 못 하다가 김문숙 대표님이 앞에서 하는 말에 굉장히 크게 자기 인식의 변화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좀 돌보면서 살아야겠다. 내가 나중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또 여기 와서 그런 말들을 듣고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 지인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가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 많이 나누라고 전폭적인 지지도 해주고 또 와이프의 이 지인들이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오는 와이프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 다들 모여 있지만 두루두루 제가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 제가 이분들을 만난 게 한 17년, 18년 돼가는데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제가 좀 변하고 있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저의 변화에 도움을 주신 여러 회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또 사실 가족들에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가족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남편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엄마나 아내라는 역할 이외의 모습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더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안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분께서도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은 안 들립니다. 그 아내라는 역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고 아마 따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밖에서 엄마가 엄마로 굴리지 않는 걸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니다. 네, 요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아니고 이름으로 불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전 선생님 네, 이제 만나볼 텐데요. 저 10회 중에 한 온 날보다 안 온 날이 더 많은 사람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힘든 길을 완주하신 우리 도반님들 이렇게 장하다고 네,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도반님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시고 뭔가 많이 얻어들 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수업을 듣고 가면 오히려 저희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남편이죠. 남편하고 더 이 벽이 높아진다는 내가 갈 길이 좀 더 멀지 않나 그런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고 빠진 공부를 좀 복습을 하면서 다시 양성평등의 뜻을 좀 더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가장 좋은 거는 그 TV에 저희가 기록을 다 남겨놨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그래서 집 거시 TV에 그냥 틀어 놓으십시오. 그냥 보디 마이디 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귀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들리거든요. 이거 사람 심리가 그런 것도 봐요. 그래서 아마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제 이해의 폭이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뭔가 이게 이 사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생각을 이해한다는 게 결국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집에 거실을 그냥 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약간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회원들이 나가 떨어져 주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우선 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그 회원님께서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력을 보면서 저는 4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저 한 줄에는 저의 모든 인생들이 다 들어있고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여성 세상과 소통하다 할 때는 저 그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저 화가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는가. 그래서 저 최진식 화가님은 저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 그림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 두 번째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 계속 그 재직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일을 하며 또 제 집에 저 주부로서 일을 하며 저 원고를 5편 다 받아서 저 책을 만들면서 그 추운 겨울날 출판사를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첩첩산중이라고 다음 양성평등 북토크 할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박완서 단편 7권을 저는 한 3번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3번을 읽고 그 중에 한 편을 선정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이렇게 주면 이제 그 자기가 맡은 거를 읽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제가 영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이 영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 땅을 헤매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 조연출 하던 사람에게 저는 입으로 다 하고 그 사람은 손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정욱교 선생님을 좀 일찍 만났더라면 저 개고생은 안 해도 됐을 건데 그 추운 겨울날 그 하루에 8시간씩 그 어디냐면 네이버 스퀘어에 가서 그때 시청
최강자 미디어 센터를 몰랐죠. 그러니까 완전 개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 첩첩산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양성평등 존중의 길로 함께 가는 팟캐스트는 이거는 우리 회원만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아니고 외부 사람과 이 명사들을 또 초청해 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명사들께 미리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왜 우리 학교에 와서 이 특강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을 이제 또 움직여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저는 뭘 했나 보니까 살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전 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게 자리이탈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라는 거를 저의 신념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그 위대한 유산, 돈이 아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 스승님께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스승님 지금 보고 있으시다면 저는 스승님 가르쳐 주신 그 자리 이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꼭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분들의 이런 소감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사실 매해 이거보다 더 뭐 할 수 있는 생각 계속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등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등산을 맨 처음에 300m짜리 산을 올라가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보니까 이제 한 500m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엔 800m, 1000m, 1200m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마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이제 특강 기획까지 진행까지 하셨으니까 또 내년도에는 어떤 걸 진행하실지 또 많은 응원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을 10번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또 박수로 스스로에게 큰 응원과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성평등 존중의 길로 가는 함께 가는 팟캐스트 2022 양성평등 톡톡톡 총 10번에 걸쳐가지고 명사분들의 특강도 듣고 또 김은수 대표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말씀 주신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느끼시고 배우시고 크든 작든 변화가 다 있으셨을 건데요. 일단 4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뭔가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4년씩이나 계속해서 안 끊기고 유지가 되셨다는 거는 앞으로도 더 높은 산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2년 하면 싸우고 깨지는 게 대략 한 90% 됩니다. 근데 4년이면은 큰 변수가 없으면은 이제 뭐 망할 일은 없다. 어떻게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생학교 행복한 인생학교에 또 2023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또 더 멋진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4번의 특강을 듣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또 30대 남성으로서 또 제가 몰랐던 이 또 연배의 선생님들의 또 생각을 듣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런 시간을 통해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건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애를 쓰지 않으면 사람이 계속 작은 우물로 점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노력은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요 영상 및 팟캐스트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또 요까지 저희 정말 긴 여정이 아니었나. 7월부터 10월까지 사실 준비나 올해 초부터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뭐 1년 가까운 시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마무리를 같이 해볼 텐데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행복한 인생학교. 그러면 제가 행복한 하면 인생학교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학교.